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지구촌 가정훈련원 이란 단체에서는요, 매년 2번씩 부부 행복학교라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격주에 한 번씩 리더 부부 가정에서 보통 너댓 가정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저도 참여자가 돼보기도 했고 리더 부부가 되어서 다른 부부들을 만나기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에서 부부에 관련된 남녀 차이, 성격 차이, 대화법, 부부의 성, 자녀 교육 등등, 자,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것은 강의 후에 있는 워크숍입니다. 말이죠, 워크숍이지 냉정하게 보면 부부 싸움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정말 부부들이 아주 처절하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부부 얘기를 듣다가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자정을 넘기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경우는 밤을 꼬박 새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그 과정을 마치고 보면 사람들은 강의 내용은 기억은 안 하고요. 그때 그것만 기억이 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동 힐링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과 연결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턱없이 낮다, 이런 통계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턱없이 낮고, 저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엄청 높더라, 이런 통계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방글라데시가 1위면 방글라데시 국민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자, 그 말에 사람들은요, 고개를 잡으러 흔들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준 자체가 아주 낮으면 너나 나나 똑같은 상황에서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면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다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격차가 크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낄 뿐이지,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요, 정말 세계적인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분자의 숫자가 작은데 분모의 숫자도 작으니까 결과치가 높게 나오는 것 뿐이고, 우리는 분자의 숫자도 큰데 사실은 분모의 숫자가 더 큰 바람에 작게 나오는 개념이지, 사실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지수 나올 때마다 너무 그렇게 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긍정심리학자들은 불행한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를 벤치마킹하자, 이런 운동들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피터 드러커도, 자, 호기심을 잃은 사람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진 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아까 상대적 박탈감, 즉 다른 부부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은 괜찮다는 안도감도 느끼게 돼 있고, 또 왠지 모르게 다른 부부가 그렇게 코피 터지게 싸우면 자기도 모르게 꼬소해진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다른 부부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인간이 못됐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할 때 그 부부를 그렇게 엮어놓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1대1로 상담을 하지 않고 왜 굳이 4부부, 5부부를 급으로 묶어서 그 6개월 동안이나 하게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부부를 통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타산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른 산에 있는 돌도 내 연장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뜻인데,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좋은 모습을 보면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6개월 과정에 참석했던 그 부부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로 연결되는가 하면, 지금 10몇 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이요,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가끔씩 휴일만 되면 그분들 중에 몇 그룹은 등산을 꼭 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거의 1년에 몇 번씩은 고정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친형제들하고도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밤을 새고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막 그 불행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런 부부라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아마 지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부의 삶을 보시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 타산지석의 원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어원이 여기서 왔다.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고 부르죠. 이유는 딱 한 가지. 결혼하는 순간 여보 우리 평생 배우자 라고 해서 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요, 우리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볼 때 영희, 철이 크로스하는 것처럼 오늘 배우자와 함께 크로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자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